스톡커피 김인환입니다.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종목이 다 함께 갈 수는 없죠. 따라서 2차전지 가운데서도 지금 6월까지 전기차 판매 실적,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른바 리튬 소재를 조절하고 있는데 중국의 배터리 업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올라갈 때 모든 종목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2차전지 종목 선택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건지,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와 같이 함께 시작될 텐데요. 먼저 2차전지 강세 이유는 중국 배터리가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봉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이제 미국의 LFP 배터리 ESS 시장이 작년까지 90%를 점유했다가 지금 미국이 40%대로 좀 줄었다는 내용이고요. 또 미국의 세계 4위 포인이라는 ESS 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중국에 이제 LFP 소재를 수입을 했다가 조립을 해서 팔았는데 높은 관세 때문에 이제 자금 수요가 어렵게 됐죠. 또 이제 미국의 그 ESS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어서 27년도에는 54조, 그 34년도에는 273조로 시장이 커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는 이 345조의 ESS 시장이 열린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매우 관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중국이 이제 리튬이라든지 이런 소재 공급 조절을 현실화함에 따라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도 2차전지 시장이 매우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다 상승하면 좋은데 조금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2년 반 만에 목표가가 상향된 회사들을 중점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신 내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3년도 초반에 90만 원의 목표가였다가 59만 원, 그 다음에 이제 51만 원, 39만 원, 올해 25년도에 39만 원까지 갔다가 4월 달에 목표가가 42만 원 올랐어요. 그리고 8월 1일 날은 53만 원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목표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23년도에 85만 원의 목표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59만 원, 48만 원, 35만 원, 25년도에 4월 달에는 2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26만 원, 18만 원, 13만 원인데 계속 13만 원까지 갔다가 12만 원 중립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K 이노베이션은 목표가 인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LNF도 25년 4월 달에 9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1만 원 올랐습니다. 2만 원 올랐습니다. 12만 원이 된 게죠. 엔캠은 따로 증권사 리포트가 마땅한 게 없어서 이 부분은 실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3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17만 원의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이제 기본적으로 10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15만 1천 원으로 올라갔다는 거, 이런 이제 증권사 리포트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소재 기업들의 행보를 잠깐 보시면, 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의 중국 중심의 LF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엔캠이 중점적으로 치고 들어가겠다, 그런 계획을 내놨고요. 조지아 공장에서 연간 15톤 규모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20만 톤까지 이제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현지에서 이른바 그 전해액을 공급을 하게 되면 결국 AMPC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수익과 보조금의 수익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가장 증권사에서 많이 이제 소재 기업으로서 토픽을 제공하고 있는 게 이 LNF입니다. LNF. 이 LNF는 연 5만 톤 규모의 이제 LFP를 양극재를 국내에다가 이제 그 생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진출도 지금 빠르게 하고 있고 늦어도 27년도에 LFP를 양산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지 기업과 협업으로 이제 양산한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계획을 내놔서 LFP 관련해서는 LNF가 탑픽으로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 이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을 보게 되면 지금 작년에 글로벌 전체로 보면 작년 12월까지 CATL이 1등, BYD가 2등, LG가 3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7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해서 삼성 SDI는 29.6 기가와트 이제 줄었죠. 삼성 SDI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96.3 기가와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ATL은 23년도에 257에서 339 기가와트를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작년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물량이기 때문에 중국을 딱 빼버리고, 이 중국을 빼고 이제 계산을 딱 해봤더니 중국을 빼버리니까 CATL이 339에서 87.8로 뚝 떨어지고, LG는 중국에서 빼보니까 한 9 정도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삼성 SDI나 SKO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국 기업들인데, 그러면 CATL하고 BYD가 몇이냐? BYD는 중국을 빼버리니까 14.8입니다. BYD가 153에서. 그러니까 CATL이든 BYD든 중국의 내부의 그 배터리 성장 기준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생각보다는 중국을 빼버리니까 세계 시장에서는 경쟁을 좀 할만하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해서 전체 배터리 사용량을 계산해버리면 압도적인데, 기본적으로 사실상은 그렇게 중국이 높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배터리의 모든 기준은 LFP 기반의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내수가 LFP 시장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일부의 부자들이 이른바 이제 삼원계 배터리, 삼성이나 LG나 테슬라 이런 쪽을 쓰는데, 테슬라도 중국의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마진을 높이고 있는 거니까 그 내용을 보더라도 생각보다는 중국의 배터리가 세계 시장에서는 장악률은 높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실까요? 이제 올해 그 6월까지 배터리 사용량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올해 25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는 CATL이 190, BYD가 89, 그 다음에 LG가 47, 삼성이 16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삼성은 작년 총액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삼성은 줄었다고 볼 수는 없죠. 작년 토탈이 29.5인데 6월까지 딱 잘라서 보면 32로 보면 반전했다. 그러고 보면은 준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ESS 시장도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지만 한 번 더 상기시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ESS 시장이 이제 23년도에 중국이 CATL이 74 갔다가 110 갔죠. BYD가 22 갔다가 27 갔죠. 한국 기업들은 이제 LG가 8인데 8이고, 삼성 SDI가 9인데 10으로 늘었고, SKO는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이 ESS 분야에서도 중국 내수 분야가 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중국이 CATL이
110기가와트를 했습니다. 작년에 LG가 전체적으로 한 게 96기가와트인데 중국은 CATL만 전 세계적으로 110기가와트를 ESS 분야에서 수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BYD가 작년에 27기가와트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ESS 시장이 CATL이 작년에 110조를 했는데 미국의 90%가 중국의 LFP 기반의 ESS였는데 그게 이제 막혀버렸다는 거죠. 그게 뭐 의도적으로 수입 금지는 아니지만 이른바 올해는 관세가 이제 거의 40%대로 가는데 내년에는 50%대,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거의 60%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미국의 이른바 ESS를 제작해서 중국의 소재를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해서 파는 회사는 미국은 제가 얘기했지만 셀을 만들게 되면 일정 부분 셀을 만들게 되면 첨단 세액공제해서 AMPC 보조금을 주거든요. 근데 그 보조금을 받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관세는 높게 물어내기 때문에 미국의 업체들은 당연히 중국 것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안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은 어디냐? 중국 아니면 한국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미국 ESS 시장이 얼마냐? 거의 한 40조? 40조 가량 됩니다. 가정용과 그리고 기업용 다 합쳐서. 이 시장 때문에 지금의 2차전지 소재나 셀들이 매우 가파르게 관심 있고 이제 기회가 온 거죠. 미국의 전기차는 주춤했지만 유럽의 전기차가 쌩쌩 달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ESS가 쌩쌩 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 그렇게 재료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LNF는 지금 증권사들이 토픽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올해는 LNF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25년도에는 매출이 2조 1000억, 내년에 3조 1000억, 그리고 27년도에 5조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2분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 2,700억 적자, 그리고 순이익은 3,600억 적자입니다. LNF가. 그런데 내년에는 620억 규모로 적자가 축소되고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1,100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흑자는 LNF는 27년도다. 하지만 이 LNF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최악의 가장 나쁠 때를 지났다. 그거 하나 가지고 LNF가 빠르게 미국 시장에서 소재 기업으로서 또 소재 수출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나온 거죠. 자, 이제 LNF 보시면 여기에서 LNF가 올해 8월 5일자로 11만 원의 목표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5월 달에는 9만 원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5월부터 55만 원에서 올해 5월까지 2년간 9만 원 떨어졌다가 2년 3개월 만에 다시 11만 원으로 처음으로 목표가가 올라온 겁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자, 에코프로 BM도 볼까요? 에코프로 BM도 처음으로 15만 1,000원의 목표가 상향이 왔습니다. 23년도 8월 달에 44만 원에서 적어도 2년 만에 15만 1,000원으로 목표가 올라갔습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미가 있고, 이 에코프로 BM 기본적으로 올해 연말에 기본적으로 한 1,000억 정도, 1,100억 정도 흑자가 예상이 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1,600억 정도, 그 다음에 27년도에 3,4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도 올해는 160억 정도의 순이익, 내년에 610억, 그 다음에 27년도에 1,7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된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역시 에코프로 BM도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가장 나쁜 것을 지나서 적자가 줄어들고 흑자가 늘어나고 더 늘고 더 늘고 이런 사이클이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올라간 거죠.
다음 3분기에 또 한 번 리포트가 나와서 그때 실적이 예상대로 적자가 줄어들고 흑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목표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자, 이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25년도에 기본적으로 17만 원 처음으로 목표가 상향이 나왔어요. 23년도에 2년 전에 52만 원에서 쭉 떨어졌다가 올해 6월까지 13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17만 원으로 껑충 올랐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2년 만에 목표가 딱 상향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올해는 기본적으로 올해는 포스코 퓨처엠이 한 620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되네요. 영업이익이. 내년은 2,750억 정도의 흑자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따라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목표가 상향된 나온 것은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부터 흑자 궤도로 들어간다. 이런 기본적으로 내년엔 더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엔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캠. 엔캠은 21년도에 2천억, 그 다음에 22년도에 5천억, 23년도에 4,200억, 작년에 3,600억 매출 올렸고, 작년에 630억 적자, 그 다음에 23년도에 330억 영업이익, 22년도에 153억 영업이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캠이 북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전해액을 빠르게 공급을 하면서 NF 기반에 중국계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흑자가 예상이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엔캠의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정확한 리포트는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치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런데 엔캠은 이제 기대치는 높습니다. 빠르게 북미의 공장을, 미국의 공장을 만들었고, 올해 15만 톤, 내년에 이제 20만 톤 규모의 전해액을 공급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전해액을 공급받으려면 한국의 기업들이 삼성, SK, LG 모든 기업들이 이제 한국 걸 쓸 가능성이 크고, 또 미국의 기업들도 이 엔캠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자,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7월 18일 자료인데, 올해 LG엔솔은 23조 매출에 2조 원의 영업이익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AMPC 보조금이 1조 7천억을 받는데 AMPC 보조금을 빼고도 한 2천억 이상의 흑자가 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29조 매출에 3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은 29조의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이고 순이익이 한 2조 6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3년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23년도에 주가가 이제 거의 한 60만 원대였는데 이때 영업이익이 얼마였느냐? 2조 1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조 5천억이 나온다고 하고, 이때 1조 6천억이었던 영업이익이 더 1조가 더 늘어서 2조 6천억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23년도에 최고가가 60만 원이었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60만 원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영업이익과 주가의 비례 관계를 보게 되면은 저는 그 흐름은 점차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LG엔솔은 올해 2번에 걸쳐서 목표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LG 에너지 솔루션이 선도주로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한번 딱 보고 갈게요. 이게 월봉인데, 지금 LG엔솔이 이제 23년도에 목표가가 이제 주가가 한 3만원, 62만원 전후였네요. 근데 지금 이제 빠르게 올라와서 26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38만원대 가고 있습니다. 자, 주봉 보게 되면은 주봉이 이렇게 이제 이 주봉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매우 꾸역꾸역 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단기에 좀 하락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추세 이탈이 아니라 이른바
주봉 이격도를 돌파하기 위한 약간의 힘 모으기 과정으로 해석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2만 원의 목표가를 올리고 53만 원의 목표가를 올린 거, 이게 이제 LG엔솔이 유일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LG엔솔은 지금 나와 있는 재료는 미국의 이제 LFP 이제 공장 시설이 18기가와트는 세팅이 됐고, 그리고 30기가와트로 이제 내년까지 늘려갑니다. 그러면 30기가와트로 늘어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른바 ESS 관련해서는 작년에 8조밖에 못 했거든요. 8기가와트밖에 못 했거든요. 8기가와트밖에 못 했고 올해 현재 18기가와트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18기가와트를 빡 채우게 되면 ESS 매출만 2배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 30기가와트로 늘리는데 30기가와트를 늘리게 되면 ESS 물량에서만 거의 3.5배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전기차가 LG가 96기가와트를 했는데, 전기차도 이제 LFP, 이른바 중저가 대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년 이제 중반기부터. 그러면 실적의 개선치는 내년보다 27년도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테슬라에 그래서 이제 LFP 6조를 수주했고, 또 테슬라의 모델 Y에 2170 배터리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3에 RW 배터리를 이제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통형, 최근에 나왔던 이제 테슬라 뉴스는 원통형 46파이를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그걸 이제 처리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증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삼성 SDI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1조 3,40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온다고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했습니다. 근데 22년도에 삼성 SDI가 20조의 매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했습니다. 23년도에 1조 5천억 했어요. 삼성 SDI가. 근데 올해는 기본적으로 이제 1조 3천억 매출액에 한 2조 9천억 정도, 2조 3천억 정도 적자가 난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4분기부터는 삼성 SDI가 흑자로 돌아선다고 이제 IR에서 나왔고, 많은 이제 리포트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내년도에 삼성 SDI는 15조 한 2천억 정도 매출을 올려서 영업이익은 1조 한 4천억, 그 다음에 순이익은 1조 6천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삼성증권인데, 아래는 이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에서는 8월 1일자로 삼성 SDI 목표가를 계속 23년도 8월 85만 원에서 올해 6월 달에 22만 원까지 쭉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4만 원으로 2만 원 딱 올렸습니다.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2년 한 4개월 만에 목표가가 올라갔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관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삼성 SDI 좀 더 보게 되면, 이건 신한증권에서 낸 자료입니다. 신한증권 낸 자료 내년 보게 되면 신한증권 매출액을 내년은 18조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에서는 15조인데 신한은 18조로 3조를 더 높게 잡았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내년에는 그런데 한 6,100억, 그리고 순이익은 한 1조 한 2천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1조 2천억. 신한증권은 매출액은 더 높게 잡았는데 순이익은 그 미래에셋보다 한 6천원 낮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분기마다 리포트가 나오니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계속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한증권이 이제 27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 27년도에는 매출이 27조로 껑충 뛴다. 그 영업이익은 2조로 늘고, 그 다음에 순이익은 2조 1,000억으로 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삼성 SDI 이제 주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삼성 SDI 월봉인데, 아까 월봉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 SDI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거의 삼성 SDI는 거의 한 3년간 이 75만 원에서 80만 원의 주가를 형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주가로는 LG 엔솔보다 더 높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삼성 SDI 주가가 이렇게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발행 물량 수가 8,100만 주고 LG 에너지솔루션은 2억 6천만 주고 또 LG 에너지솔루션은 액면가 500원짜리고 삼성 SDI는 액면가 5천원짜리고 그러니까 유동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 삼성 SDI가 이때 23년도 그 다음에 22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그 미래에셋증권 영업이익이 23년도 2년도에 영업이익률을 제시를 했고 신한증권은 이제 영업이익은 27년도에는 이제 사상 최고치의 순이익이 나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 삼성 SDI도 22년도보다 LG 엔솔도 그렇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어도 27년도에는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은 주가가 가장 높았던 시절에 영업이익을 순이익을 달성한다. 그런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제 SK이노베이션도 보겠습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은 25년도에 77조의 매출을 올리는데 여기 영업이익은 올해 한 1,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대요. 그런데 당기 순이익은 한 1조 1,000억 정도 적자 예상이 된대요. 영업이익은 1,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당기 순이익은 1,136억 정도의 적자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소재, 배터리, 석유, 화학, 윤활유, ENS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77조, 78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좋아도 소재나 석유나 화학의 이런 분야가 좀 적자가 심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많이 갈 수도 없고 빌빌 거릴 수밖에 없고 또 발행 주식수도 가장 많잖아요. 발행 주식수도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내년에 당기 순이익이 980억 나오고 그 다음에 27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2천억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7년도에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그 다음에 내년에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나옵니다. 하나증권이 8월 1일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지금 12만원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목표가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이번에 이제 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SK온과 SKM무브의 합병을 공시를 했고 또 자본 보강을 통해서 차입금 규모를 줄이는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SK이노베이션이 영업이익을 올해 1,400억을 내도 영업적자가 순이익은 1조 넘게 적자가 나고 내년에도 1조 4천억의 순이익이 나는데 영업이익이 나는데 순이익은 한 980억밖에 안 나는 것은 비용이 1조 이상 나는 겁니다. 1조의 영업이익을 덜어들이면 1조의 비용이 나기 때문에 1조를 까고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삼성과 LG를 보게 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6천억 나는데 순이익은 1조 2천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산이 많다는 겁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1조 9천억 나면 순이익은 1조 6천억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더 높고 순이익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저런 비용이 나가긴 나가는데 그래도 좀 적게 나가는 거죠.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비용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고 또 부채 비율이 높아서 은행 이자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SK온과 M무브가 합병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부채를 줄이는 그런 이제 그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이슈는 내년에 현대차 SUV GV90을 공급하고 기아차 QV 유럽용 배터리 공급하고 그 다음에 사륙파이의 BMW의 전기차를 공급하고 루시드의 삼성 원통형 21700 배터리를 탑재해서
1205km를 주행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삼성 SDI의 관심도는 매우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4분기에 흑자 전환하겠다는 기본적인 이제 IR 리서치 내용이 있었고, 하반기 원통형 추가 수주 여부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선택 기준,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제가 셀 4개사, 3개사, 그리고 소재 4개사, 포스코 퓨처엠, 엔캠, 에코프로, BM, LNF.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소재 4개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옥석을 가리지 않고 그나마 LFP 때문에 올라옵니다. 만약에 이제 양극재의 3원계 소재만 공급하게 되면 그렇게 수익이 안 나겠죠. 그런데 이제 ESS의 수혜 때문에 이제 빠르게 가는 건데,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과거에 LNF든 엔캠이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에코프로 BM이든 적어도 23년도 2년도에 주가가 40, 50만 원 갔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어도 아까 삼성, LG처럼 주가가 높았던 시절에 그 내용보다 높아지는, 기본적인 80만 원 가던 삼성이 영업이익이 2조 냈는데 앞으로 영업이익이 2조 이상 나왔을 때 주가가 80만 원을 회복이 되는 것이지,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엔캠 이 주식을 선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가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소재보다는 셀이 빠를 수 있다. 주가는 높지만 안전하고 더 빠를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내년, 내후년을 준비해서 글로벌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가 안전하고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그쪽으로 포트폴리오 하게 되면은 그게 더 빠를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 개인적 의견, 제가 추천이 아니고 개인적 의견은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더 회복력이 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재무구조 자체를 제가 소개를 못 했는데, 이 LNF를 가장 이제 토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NF가 이전에 40만 원, 50만 원 갔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못 갈 수도 있다. 적어도 적정 시점 가게 되면 이전에 묻지마 투자를 했던 그때 시기와는 다르다. 지금은 검증의 시기다. 배터리가 성장주는 맞지만 검증의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종목을 선택을 할 때 그걸 잘 가치를 맞아서 갈아탈 것인지, 적정 시기에 어떻게 갈아탈 것인지를 잘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방송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컨텐츠가 하나 또 올라갑니다.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전지 테마주, 조선, 방산, 원전은 어디까지 갔고, 이만큼 왔는데 더 갈 것인가. 그러면 다음에 2차전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선, 방산, 원전에 견주어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